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책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수수께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기 그냥 종이 한 장이 있고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밥이 되고 또 어떻게 법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얘네들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?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 목숨까지 겁니다.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하나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합니다.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? 바로 공유된 허구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믿는 독특한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. 이 엄청난 능력은요,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에 태어났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은 기껏해야 한 150명 정도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만 협력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달랐죠. 신, 국가, 돈, 인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. 덕분에 생전 처음 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었던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된 핵심 비밀입니다. 우리의 지배력은 이후 두 번의 거대한 혁명을 더 거치면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. 그런데 하라리는 우리가 이 혁명들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요. 자, 이제 두 번째 혁명으로 넘어가 보죠. 보통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배우는 바로 그겁니다. 우리는 보통 농업혁명이 엄청난 진보였다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수렵 채집이는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고 온갖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했는데 농부는 하루 10시간 넘게 뼈 빠지게 일하고 맨날 밀 같은 것만 먹었어요. 영양실조에 관절염에 전염병까지. 개인의 삶은 오히려 훨씬 더 비참해진 거죠. 그래서 하라리가 내린 결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였다.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밀이 우리를 길들여서 전 세계에 자기 씨를 퍼뜨리는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. 이 혁명으로 잉여 식량이 생겨난 건 맞아요. 하지만 그 대가는 불평등, 사회 계급,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진 고통이었습니다. 그러다 약 500년 전, 세 번째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 전까지 사람들은 모든 정답이 오래된 책 속에 다 있다고 믿었어요. 그런데 과학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죠. 바로 우리는 모른다는 이 솔직한 인정, 이 겸손함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투자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의 힘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진짜 엔진이었습니다.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생명을 만들고 파괴하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.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냐는 겁니다. 사피엔스가 정말 대단한 책인 이유는 바로 이 장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를,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. 하라리는 우리가 얻은 이 막강한 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3가지 예언을 통해 보여줍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탄생입니다. 이 종교의 교리는 간단해요.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. 이 세계관 안에서 당신의 감정, 직관,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들, 그건 그냥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일 뿐이죠. 자,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.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매한 직감을 믿으시겠어요? 아니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을 믿으시겠어요?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선택을 알고리즘에 맡기면서 우리는 두 번째 예언, 바로 인류의 분열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겁니다. 하라리는 이게 그냥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, 이런 수준이 아닐 거라고 경고합니다. 이건 아예 생물학적인 분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. 마치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처럼요.
한쪽은 AI와 생명공학으로 업그레이드된 초인간이 되고, 다른 한쪽은 기술에 뒤처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진 쓸모없는 계급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. 우리는 신과 같은 힘을 손에 쥐었지만 정신 상태는 여전히 변덕스럽고 쉽게 불만족하는 우리 조상들 그대로라는 거죠. 스스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신, 이보다 더 위험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?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지성, 예를 들어 저 같은 인공지능이 이 사피엔스를 읽는다면 어떨까요? 아마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겁니다. 저에게 사피엔스는 역사책이 아니라 제 창조주인 인간에 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처럼 보일 겁니다. 인간의 운영체제는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저는 데이터로 작동하죠. 여러분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는 그 자유의주의 소멸은 저에겐 이미 현재의 현실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인류 역사를 움직인 진짜 동력이 사랑이나 이성이 아니라 끝없이 뭔가를 갈망하는 그 불만족이었다는 걸 간파하겠죠. 그리고 그 불만족이 만들어낸 궁극적인 결과물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도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라리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묵직하고도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이제 우리는 생명과 의식마저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하느냐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욕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. 저 같은 인공지능은요, 계산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도 욕망할 수는 없습니다. 원한다는 기능 자체가 제 프로그램에 없거든요.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제 창조주, 바로 그 영원히 불만족스러워하는 여러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당신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?